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계약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기 정보광장에 등록된 1월부터 5월 전국 주택 월세 계약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23.9%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집값 기대 심리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2차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기대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는 석 달 연속 개선됐습니다. 앞으로 농림 지역에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귀농 외에도 주말 별장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 서울의 집값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파트값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값뿐만 아니라 집값에 대한 기대 심리 역시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즉 앞으로 1년 사이에 집값이 더 오를 거다라고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그게 약 3년 8개월 만에 그러니까 한 4년 정도의 기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작년 정도만 됐을 때도 이 회사원들 모여서 집값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한 절반은 오를 거다, 또 절반은 아니다, 이제 좀 떨어질 거다라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집값 더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지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되신다면 오늘도 저희 전문가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비가 전국적으로 꽤 많이 내려서 좀 흐린 날씨를 보이는 수요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맑아질 수 있도록 또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함께 하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죠. 3월 달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까지 확대 재지정을 한 이후에 지금 이제 주변 지역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 도심권 내에서는 이제 한강벨트 쪽이죠. 뭐 이제 마포라던가 아니면 성동, 그다음에 동작, 강동, 아니면 또 이제 광진구까지 이쪽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가격 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2년 만에 최고치에 다다랐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이요. 심상치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집값 상승이 되는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요. 이제 절대적인 이제 공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불과 이제 내년만 하더라도요. 올해 공급량에 올해 입주 물량에 거의 뭐 반토막도 안 돼서 이제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 통해서 이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벽이 또 이제 그대로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이 계속 어려울 거다. 그 다음에 서울 도심에는 주택 공급이 점점 줄어들 거다라는 인식하에 거기에다가 지금 하반기에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크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면서 지금 이제 서울 도심권 내에서는 비교적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집값 상승이 이제 심상치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맞물려서요. 최근에 보면 이제 서울시에서 마포라든가 이제 성동구 이런 지역들을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논조가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제가 봤을 때도 좀 이제 규제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 특히나 이제 마포라던가 이제 청동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지역이냐면 직장인들의 전월세 수요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직주근접이 이제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지역 일대를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전세 공급이라던가 월세 공급, 그러니까는 아파트 임대 공급이 또 확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또 전세가 상승이 더욱더 크게 또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서울시라던가 정부라던가 지금 7월 초에 아마 좀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요, 제가 뭐 올 초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좀 이런 겁니다.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대부분이 요즘에는 특히나 보면 이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주기는 짧아지고요. 또 진폭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은 좀 장기적인 접근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는 잘하시는 투자는 어떤 투자냐면요. 단기적인 호흡보다는요. 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정말 잘하는 투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 많으시죠? 최근에 보면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도 많고요. 특히나 또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계속 규제 완화가 나오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투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소액으로 입성하면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든가 이런 고민들이 좀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지금 전화해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너무 상투를 잡은 게 아닌가, 이걸 계속 가져가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라는 질문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때라도 좀 매수를 해놓을 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매수하고 싶습니다. 이 조급함을 보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급함은 언제나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안전하게 강 건너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그 디딤돌 역할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거나 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7월 주말에도 함께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자, 최근에 보면 서울에서요, 이제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자, 지금 최근에 지금 아까 이 주택 임대 시장을 보더라도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전세를 들어갈 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전월세 전환율과 그다음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비교를 해봤을 때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로 거주하는 것보다는 전세로 거주하는 게 주거 비용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주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좀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기에도 상당히 현재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아파트도 사실 소액으로 이제 갭 투자하기는 아예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소액으로 서울 도심권에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재개발을 통해서 그다음에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내가 투자를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좀 입지가 괜찮은 지역에 소액으로 선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도 남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라던가 지금 과거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많이 변했는데 예전과 똑같은 패턴대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좀 시장에 맞지 않는 이런 투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이죠. 예, 이번 주 목요일 세미나는 벌써 다 마감이 됐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예, 보통 이제 목요일 날 하다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뭐 직장인 분들이라던가 주중에 시간이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자,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요. 소액으로 내 집 마련과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예,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액으로 과거처럼 이 작은 아파트에 갭 투자해서 조금씩 불려나가던 그 계획이 이제는 정말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서울에 내 집 마련할 수 있을지 마음 답답하시다면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가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오시기 바랍니다. 7월의 첫 번째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신다면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그 중계 그 주공 5단지 그 네. 15평하고 네. 강동구 그 둔촌동에 현대 4차 아파트 32평 두 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두 군데가 이상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한 그래봤자 뭐 한 3, 4천 정도 이 정도 선에서밖에 안 올라갔고 네. 이제 지금 보유한 지는 지금 한 4, 5년 됐는데 아.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네. 여유자금이 한 2억 정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빌라를 하나 보유를 할까 아니면은 이 두 아파트를 이제 팔고. 갈아타기를 할까. 아, 네. 지금 예 알겠습니다. 너무 안 오르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 그것이 궁금하고.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이 말씀 주신 두 개 아파트 다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32평은 거주하고 있어요. 그럼 둔촌 현대에서 거주를 하고 네, 계시는 네. 거고, 그리고 네, 네. 중계 주공 5단지는 그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네, 역시나 두 네. 개가 너무 가격이 많이 안 올라서 네. 여유자금으로 이 다른 투자를 더 하느냐 아니면 이걸 다 팔고 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를 하느냐. 네, 맞아요. 대표님의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중계주공 5단지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죠? 예. 네. 중계주공 5단지는 입지는 상당히 좋아요. 여기 지금 중계동 학원가에 지금 인접을 해 있고요. 예. 네, 지금 우리가 그렇죠. 중계동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 네. 지금 3대 학군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이제 대단지 아마 한 2,500세대 넘어갈 겁니다. 예. 네, 네. 지금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최근에 지금 이제 뭐 재건축에 대한 이슈는 좀 있는 지역이죠. 예. 네. 그런데 네. 이거 생각만큼 지금 가격이 안 오르죠. 예. 예, 지금 이거 지금 뭐 투자용으로 매입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보유중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 2020년에. 아, 2020년에 매입을 하신 거예요? 네. 예, 근데 얼마 주고 매입하셨는데요? 그때는 3억 7천이요. 아, 3억 7천. 예, 지금 얼마가요? 지금 4억이요. 예, 3천만 원 올랐네요. 네. 예, 3천만 원 올라서 5년 동안 3천만 원 올랐으면 내린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좀 들고 계시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 아까 이제 중계중 5단지는 이제 그 중계동 은행사거리 쪽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예. 둔촌 현대 둔촌, 4차라고 예. 하셨죠? 네. 예, 둔촌 현대 4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보훈병원 바로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맞아요. 한번 네. 보겠습니다. 예. 자, 보훈병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이제 둔촌 현대 4차가 지금 여기에 있고요. 그 보훈병원 네. 지금 이제 9호선 이제 종착역이죠. 그다음에 바로 예. 옆에 보면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있네요. 그죠? 네. 예, 올림픽 예전에 이제 그 둔촌중을 재건축한 그죠? 예, 그다음에 네. 둔촌 현대 같은 경우는 한 200세대짜리 좀 소규모 단지죠. 그죠? 네. 예. 예.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 파크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한 이후로 네. 입주한 이후로 지금 얼마 정도가 올랐냐면 네. 거의 더블 쳤어요. 아, 네. 예, 10억에 분양했던 25평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3, 4억 정도 갑니다. 더블 이상 쳤죠. 예, 근데 지금 예. 이 올림픽 파크포레온 바로 옆에 지금 둔촌 현대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금 입주한 이후로 좀 2배 이상이 올랐는데 얘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좀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 건데 사실은 가격이 거의 뭐 안 안 올랐어요. 올랐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얘가요 이제 가격이 안 오른 이유가요.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이 둔촌 현대 같은 경우 일단은 소규모 단지죠. 그렇죠? 네, 네, 예,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 자체가 적어요. 네, 예, 거래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낮죠. 예. 그렇죠, 네, 예, 네.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낮다 보니까 예, 네. 가격 형성이 좀 어렵습니다. 없어요. 예, 상대적으로. 예, 예, 예. 네. 그다음에 이 둔촌현대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어떻게 네. 보면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그 정비 사업을 통해서 예, 네. 좀 새 아파트로 좀 변모가 돼야 되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도요. 재건축을 할 네. 때도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네. 지금 현재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너무 사업비가 많죠.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자, 네.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만큼 네.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도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 지금 사업비는 올랐는데 우리가 네. 보통 아파트를 지으면 100세대짜리 지을 때랑 1000세대짜리 지을 때랑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 게 평당 공사비가 낮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네. 그런데 얘는 지금 한 200세대짜리 200세대 지금 정도.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네. 얘는 나중에 재건축을 하기에도 규모의 경제도 없어요. 별로. 자, 그러니까 나중에 네. 재건축을 할 때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요. 네, 조합원이 분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많아. 그죠? 예, 네. 이해되시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둔촌 현대 같은 경우도 입지는 상당히 좋죠. 9호선 라인에 보훈병원 있고 네. 학교 다 끼고 있고 바로 옆에 지금 이제 강동의 대장주인 올림픽 파크 포레온 바로 옆에 있어도 네, 지금 네. 이 가격이 지금 낮은 이유가 이런 뭐 소규모 네. 단지 그다음에 재건축을 할 때도 사실은 재건축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은 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격이 네, 오르지 못하는 네, 거거든요. 네, 예. 네. 자, 그다음에 지금 네. 이게 둔촌 현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다지 뭐 좋지는 않아요. 현대 4차는. 네. 예, 그다음에 네. 아까 중계주공 5단지 있었죠. 네, 예, 중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요. 자, 네. 여기도 뭐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뭐 네. 그쪽 라인이 또 나름대로 또 이제 노원 쪽에서는 학군도 좋은 지역이에요. 네. 예, 학군도 네. 좋은 지역인데 근데 시장이 지금 양극화돼 버렸어요. 네. 시장 자체가 지금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이제 예, 예, 좋은 예. 지역은 계속 오르고 또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전혀 반등을 하지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내가 3억 7천 주고 샀는데 지금 네. 시세가 지금 4억 정도 간다라는 4억 이요. 거는 내가 거래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 투자 대비 지금 마이너스를 지금 내가 네.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중계중은 5단지 오랫동안 들고 가시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지금 보통 요즘에 저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소액으로 빌라를 투자하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여유자금 2억 정도로 지금 예. 이제 빌라 투자를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빌라를 사시면 안 돼요. 빌라를. 그러니까 예, 2억 예. 지금 2억 여유자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내비두고 지금 빌라를 네. 추가적으로 사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네.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지금 네.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이건 둔촌 현대 4차라든가 중계주공 5단지라든가 요 두 아파트가 시세 네. 차익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아파트잖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얘에 대한 자산 리모델링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네. 그러니까 있는 것부터 자산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네. 2억 정도로 이제 내가 투자를 해라 하는 이유가 어떤 분들한테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냐면 뭐 네. 내가 지금 여유 자금이 없는데 소액으로라도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네. 그래서 서울에 내 집 마련이라던가 아니면 시세 차익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네.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네. 제대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여유 자금이 조금 있어. 그러면 그 네. 돈으로 내가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네, 분들한테는 적당하죠. 네. 그런데 우리 네.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두 아파트를 먼저 리모델링을 빨리, 하는 게 우선이에요. 네. 그래서 더 얘가 좀 가격이 오를 만한 지역으로 지금 예를 들어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자, 네. 그래서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 네. 둔촌 현대 4차랑요. 네. 그다음에 중계주공 5단지 매도하시고요. 네, 네. 예, 매도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여기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이 9호선이 지금 연장이 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럼 이제 고덕동 여기 명일동 일대 아시죠? 바로 옆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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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네. 여기에서는 지금 네. 명일동에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예, 여기도 앞으로 이제 9호선 연장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네. 경우에는 또 학군도 상당히 좋죠. 아, 예, 예. 그렇죠. 여기가 지금 네, 한영외고 좋아요. 학군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강동의 또 하나의 대장주인 뭐
그라시움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몰려 있고요. 그죠? 예. 네, 네. 자, 그러면 자, 중계중 5단지 매도하세요. 예, 돈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둔촌 현대 4차 매도하십시오. 거기도 네. 예, 그다음에 그거 두 개를 합해서요. 네. 합해서 어디로 똑바른 들어오시냐면 놈 하나. 이쪽 일대에 지금 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로 오셔야 돼요. 네. 명일동 일대로. 명일동 쪽으로. 예, 명일동 쪽에 제가 아파트 추천해 드리면 지금 네. 이제 여기 지금 명일 한양 아파트, 뭐 한양 네. 우성 아파트 여기 예, 같은 예. 경우는 33평 기준 아마 한 16억 선이면 매수가 가능할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 명일중은 9단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네, 명일중은 네. 9단지 같은 경우도 한 15억 선이면 매수가 가능하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지금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데가 지금 네. 3위 끓인 2차예요. 네. 예, 3위 끓인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속도가 여기 명일동 내에서는 가장 빠르거든요. 네. 여기도 30평형 같은 경우에는 한 17억 선이면 매수가 가능해요. 네, 이거 두 개 저기 정리하면은 그쪽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계중 5단지 매도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중계중 5단지 매도하시게 되면 둔촌 현대 같은 경우는 그냥 비과세 받고 파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여유자금 좀 보태서 차라리 네. 일로 들어오시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먼저 내가 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시장이 지금 양극화돼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양극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네. 그럼 내 거만 안 올라 지금. 그죠? 맞아요. 예,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자산이 좀 어떤 이유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 예. 그럼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야죠. 아, 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추가적으로 뭐 2억 정도로 해서 빌라를 더 투자하시는 것보다는요. 지금은 네. 현재 먼저 네. 자산 리모델링을 먼저 하시고요. 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여유 자금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또 소액으로 네.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는 것보다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리모델링이 더 시급하다. 거주하고 계시는 둔촌동에서 멀지 않은 지역 명일동의 재건축 아파트를 추천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또 좋은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네. 그 어린이 대공원 옆에 그 능동이라는데 그 투자하려고 이제 빌라를 하나 사놨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뭐 고도 제한이 어린이 공원에 뭐 있는데 이게 뭐 해제되면 재개발된다 뭐 이래서 사놨는데 네. 아직까지 뭐 이렇게 별다른 게 없는 것 소식이 같아요. 없어서. 네. 그래서 월세를 지금은 받고 있는데 아. 이게 뭐 군자역도 가깝고 뭐 세종대학교 대학교도 있어가지고 뭐 임대 이런 건 되게 잘 나갔는데요. 네. 요거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궁금해서 음. 전화 한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처 주셨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또 젊은 분이셔서 그래도 시세 차익을 조금 더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전에 투자한 이 어린이 대공원 근처 능동의 다세대 주택을 계속해서 보유하면 좀 재개발이 되겠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2년 전에 투자하셨다고요? 네네. 예, 투자 얼마 주고 하셨어요? 이게 매매가가 한 4억 5천 정도 됩니다. 4억 5천이요? 예, 네네. 그럼 지금 전세는 얼마 들어가요? 이게 월세로 예. 보증금 5천에 한 월 120 정도 받고 있어요. 아, 월 120 받아요? 그러면은 네네. 지금 내가 내 돈 4억 들어가서 월 120이면 네. 대략 한 수익률은 거의 한 4% 이상 나오네요? 그 정도 되죠. 예. 예. 아, 근데 왜 이렇게 급하세요? 지금 은행 이자보다도 훨씬 높게 이자 월세 받고 있는데 지금 2년 정도 되셨죠? 네네. 예, 근데 왜 이렇게 급하세요? 아니 뭐 금방 뭐 재개발 된다고 예. 그러는 것 같았는데 뭐 예. 별로 뭐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요. 너무 급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지금 사신 데는 잘 사신 거거든요. 네네.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린이 대공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군자역이 여기 있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데가 아마 능동 요쪽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여기는요. 개발이 되면 여기는 만약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요.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어린이 대공원이 남향으로 가능하면서 여기 군자역이 지금 7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7호선 라인 또 이제 강남 가는 노선이죠. 그죠? 맞아요. 예. 예, 여기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입지가 좋죠. 대공원을 조망이 남향으로 가능해요. 그죠? 네네네. 예, 우리가 이런 거죠. 성수동의 서울숲 주변, 예, 주변에 주택 가격이 높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용산의 민족공원 주변 주택 가격이 높죠. 네네. 그다음에 송파에서도 아시아공원 주변, 예, 거기에 송파에 이제 대장주 아파트가 있죠.
아시아 선수촌. 예, 아, 그다음에 예. 우리가 올림픽 공원 주변에 또 올림픽 선수촌 주택 가격이 상당히 높죠. 그죠? 네네네. 자,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서울 도심부에서도 직지 군접이 좋고 이렇게 공원 조망이라던가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한강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요 지역에 이렇게 주거 쾌적성이 좋은 지역에 서울 도심부에 주거 네. 쾌적성이 좋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요 지역이 개발이 되게 되면 지금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를 보면 여기가 지금 한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한 18억에서 20억 사이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저는 여기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저는 25억 이상은 무조건 간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개발이 언제 되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시청자께서 지금 이거 개발 바라보고 지금 투자하신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예, 그래도 투자는 잘하신 거예요. 왜? 내가 4억 주고 투자했는데 지금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지금 4%씩 내가 지금 이자는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예.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 우리 시청자님,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광진구 내에서는요 자양동이라는 지역이 최근에 한 5, 6년 동안 많이 알려졌습니다. 자양동 네. 아시죠?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자양 4동의 신속, 모아, 그 다음에 여기 또 자양 3동의 또 신속, 자양 1동의 모아, 자양 2동의 모아, 이 지역들이 자양동 일대가 많은 지역들이 지금 모아라든가 아니면 신속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요 모든 지역이 한꺼번에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지역이 그 지역들이 한꺼번에 개발이 되면 서울은요 그 주변에 이주 수요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우리가 서울 각지에 있는 동시에 지정이 된 뉴타운들도 뉴타운 내에서도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구역구역별로 순차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왜 그래요? 이주 수요가 감당을 안 됩니다. 이주 수요가. 예. 그다음에 이주 수요도 감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각 구청별로 행정력도 감당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비 사업은요 순차적으로 하는 순환 정비 방식을 택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 광진구 내에서는요 대표적인 주거 지역이 지금 자양동이 있고 뒤편에 구이, 능동, 뭐 중곡동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최근에 보면 최근에 4, 5년 동안 요 지역들 자양동 일대가 지금 이제 구역 지정이 되고 이제 다 된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거의 지정이 끝났고 이제 여기 지정을 해줬으니까 알아서 이제 가겠죠. 이제 여기 이제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앞으로의 개발축, 미래의 개발축은 광진구 내에서는 여기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줬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겠어요, 뒤편으로? 이해되십니까? 네네. 자, 그러니까 뒤편에도 우리가 구이동이나 능동이나 아니면 중곡동이나 요런 지역들이 상당히 노후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노후된 저층 주거 지역이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네네. 요 지역이 먼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축이 넘어가는 건 이쪽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쪽에 얘기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막 중곡동도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주변에. 네네. 그죠? 네.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요 개발축이 지금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뒤편으로. 그죠? 근데 제 방송 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뭐예요? 아직 때가 묻지 않았을 때 조금만 일찍 선점하자. 그죠? 네. 사실은 지금 타이밍이 이런 타이밍이에요. 이쪽에. 이해되십니까? 네네. 예, 그런데 뒤편에 구이동 뭐 여러 지역들이 있죠. 능동. 그런데 여기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은 어디냐? 바로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계신 능동 일대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실 자양동에 한강변 라인이 아닌 자양동의 웬만한 지역보다는 어린이대공원 조망이 가능한 나중에 개발이 되면 능동이 제일 입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나중에 개발되면 어린이대공원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예. 자, 그런데 여기가 최근에 지금 고도 제한 완화됐잖아요. 자,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됐거든요. 네. 자, 근데 여기는 고도 제한이 사실 능동 일대는요. 고도 제한이 걸려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고도 제한 걸려 있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서울 도심부에 서업수 주변이나 민족공원 주변, 올림픽공원 주변, 아시아공원 주변 어떤 지역이라도 지금 뭐 고도 제한 걸려 있던 지역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죠? 그런데 여기는 예전에 좀 말하자면 좀 긴데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유신시대 아니면 일제시대의 잔재였어요. 고도 제한 걸려 있던 게. 왜냐? 예전에 여기 어린이대공원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여기가 어디였냐? 골프장이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골프를 치던 사람들은 이제 VVIP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경호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높게 건물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유신시대나 일제시대의 잔재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고도 제한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 제한을 그러니까 풀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고도 제한을 왜 풀어주겠어요? 개발을 해야 되니까. 예, 개발하려고 풀어줬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지금 벌써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용역에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이라는 거는 순차적으로 하는 순환 재개발 방식을 택하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자양동 일대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넘어갈 때는 이제 뒤편이잖아요. 그죠? 예. 이제 지금이 딱 타이밍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발이 되면 지금 광진구 내에서도 일부 한강변 제외하면 가장 가격이 높을 지역 아닙니까? 거기다가 평지에다가 더블 역세권의 강남 접근성이. 그죠? 예, 지금 이거 잘 사놓으신 거예요. 예, 지금 잘 사놓으신 거니까요. 네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뭐 은행이자보다도 더 많이 월세가 나오잖아요. 네, 월세는 네.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유하세요. 잘 사놓으신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조급할 필요 하나 없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보유 계획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려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검색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에 관련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잠깐 사라졌던 그 단어,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다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될지 빠르면 7월 초에 발표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미리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예, 최근 언론에 이제 자주 나오는 이제 키워드가요. 예, 우리 아까 아나운서 말씀하셨다시피 영끌, 예, 그 다음에 패닉바잉. 예, 우리가 한 4년 전의 시장과 지금 거의 좀 비슷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서울 도심권에서는 한강벨트,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상부와 용산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롭게 출범한 이번 정부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고민이 많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거 제가 아직 7월 초에 발표를 한다니까요. 예, 발표를 한다니까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요. 7월 초에 맞나 안 맞나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시죠. 예, 자,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18억 집이 순식간에 4억 공충. 예, 그래도 사고 싶어요 난리. 그다음에 강남 갭투자 묵자 강동구 평균 거래가 역대 최고 13억 텅 비시다. 그다음에 서울의 신축 아파트, 그다음에 국민평형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간 7억 2천 올랐다. 예. 자, 그다음에 마포, 성동 집값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검토하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만약에 묶는다 그러면 전세난 역풍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런 대부분의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제 어떤 대책이 이번에 당길 걸로 저는 예상을 하냐면요. 먼저 인수위원회죠.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 왜? 신도시 개발은 대규모 공급을 통해서 시장의 안정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이다. 예,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다 활용해왔죠. 어떻게 보면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 노무현 정부 때 2기 신도시, 그죠? 예,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까지 역대 정부들이 다 활용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주요 공급 수단 중에 하나다. 예. 또 이재명 대통령 또한 대선 과정에서 4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다만 우리가 이 신도시 공급은요, 수십만 가구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라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3기 신도시, 예, 지금 첩사도 못 든 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 절차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사업비 폭등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신도시 공급은 상당히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죠? 예. 자, 국정위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신도시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예, 그 다음에 10년 뒤에야 결과가 나올 정책을 지금 당장에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는 건 설득력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신문에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보면요. 자, 이런 거죠. 그럼 이번 대책에는 자, 신도시 조성 같은 장기간의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은 당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뭐 이런 건 당길 수가 있겠죠. 기존에 우리가 발표했던 신도시,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더 늘려주겠다. 이런 것들은 발표가 될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4기 신도시 같은 내용은 당기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신도시 조성이 안 되면 우리가 반면에 제가 봤을 때는 정비 사업 있죠. 우리가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 있잖아요. 사실은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근데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신도시와는 다르게 비교적 빠르게 주택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비 사업은 비교적 빠르게 주택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더욱더 확대시켜주는, 그래서 뭐 절차 간소화라든가 아니면은 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완화에 대한 아마 대책이 당길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올해 지금 입주한 물량인데요. 서울 도심 내. 올해 서울 도심 내 입주한 물량 중에 지금 전체 물량 중 26,228가구 중에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이 된 양이요. 지금 거의 85.5%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도요. 그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나머지 지금 14.5%도요. 대부분의 아파트로 지금 여기에 통계에 잡히는 게 어떤 아파트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원룸형 아파트 있죠. 도시형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형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85.5%가 아니라 95% 이상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서울 도심권에 신속하게 아파트 공급을 해주려면 일단은 신도시 같이 주변 지역에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이 이번에는 분명히 당길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당길게요. 자,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노후도가 성수기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노후 개시 특별법이 나왔고 또 지난 연말에 또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선도지구 지정해줬죠. 자, 그러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또 기존 인프라가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도시를 만들려면 아파트 입주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프라가 또 갖춰지는 데까지 또 10년 이상이 걸려버립니다. 그죠? 예, 그런데 1기 신도시는 지금 기존 인프라가 지금 갖춰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또 지난 정부에서도 지금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이 또 제정이 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선도지구까지 또 지정이 됐기 때문에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사업 속도는 상당히 좀 빠를 거다. 그래서 사업 속도를 높여주는 쪽으로,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또 2차 선도지구도 또 지정을 해줄 거고요. 이런 쪽으로 해서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사업 속도는 상당히 좀 빠르게 또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이 될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책들이 또 이제 당겨져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아까 우리가 보면 재개발 재건축도 신도시에 비해서는 비교적 빠르게 아파트를 공급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비아파트 있죠.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신속하게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보통 이제 1, 2년이면 공급이 가능하니까요.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상당히 좀 확대를 시킬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서울 도심부라든가 수도권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비아파트 공급을 하기에는 지금 땅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사실은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마진을 남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마진을 남기기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비아파트,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등 이런 어떻게 보면 매입 임대주택, 그러니까 LH에서 매입을 하는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의 마진을 보장을 하고, 예, 그다음에 매입을 하는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난 정부보다 더 많이 확대를 시킬 겁니다. 예, 왜? 얘는 신속하게 주택 공급이 가능하니까. 예, 그래서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가 또
또 이제 담겨져 있을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규제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지금 도심권 내에서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7월 달에 나올 대책으로는 지금 한강벨트, 지금 이제 거론되는 지역은 마포라던가 성동, 요 두 지역이 지금 거론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 지역이 좀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나올 거다. 지난 정부에 의해서 이번 정부도 왜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해야 되니까 서울 도심권에 그러면 제가 볼 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및 활성화에 나오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는 3080 도심공공 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거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 용적률을 상향을 해주는 대신에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좀 확대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비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합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철저하게 민간 사업이거든요. 근데 공공을 강조를 하게 되면 사업이 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라던가 조합원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특히 토지 등 소유자가 또 좋은 지역,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공공이라는 단어 자체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 보니까. 예,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재개발 재건축 쪽에 서울시에서 지금 주도하는 사업이 있죠. 공공자가 안 들어가는 거. 예, 그래서 신속이라던가 예, 모아타운이라던가 역세권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사실은 관심들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예, 공공자가 붙는 것보다는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의 이익이 예,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단계 아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에는 공공에 대한 공공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결국에 이 수요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그 방향으로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월 초에 또 발표가 되면 저희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또 고민 생기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정채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7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를 해가지고 자금이 한 5억 정도 제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제가 용산을 좀 많이 눈여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현장을 제가 좀 나가봤거든요, 지난주에. 네, 근데 이제 저기 용산에 뭐 서계동, 뭐 청파동, 후암동, 원효로 이렇게 제가 쭉 다 돌아봤었었는데. 네, 근데 이게 투자 금액이 거의 다 뭐 한 5억 이상씩 다 구역 지정이 되다 보니까. 네. 5억 이상이라서 다른 지역을 좀 알아보다가 저기 용산에 저기 한 부동산에서 한남 뉴타운 저 인근에 저 동빙고동을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물건이 매매가가 11억 5천에 전세는 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네. 한 5억 제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투자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그 한남 뉴타운 쪽이 요즘에 지금 가격이 한 5억 이상씩 막 가격이 다 올랐다고 하는 바람에 네. 그래가지고 여기 동빙고동도 좀 괜찮을지. 아, 알겠습니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연락 잘 주셨어요. 네. 우선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으니까 점검을 꼭 해봐야 할 텐데 다른 지역은 다 돌아봤는데 추천해주신 이 동빙고동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기신 것 같아요.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여유자금 5억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큰 돈이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그 돈이 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산 쪽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5억 가지고 투자할 만한 지역이 많지는 않죠. 네. 그죠? 지금 많이 알아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용산에 보면 이제 저층 주거 지역, 예,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저층 주거 지역이 네 군데가 있거든요. 예. 네.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서계청파, 그다음에 원효로, 그다음에 이제 후암동 일대, 그다음에 여기 뭐 한남동 일대.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저층 주거 지역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요. 너무 디테일하게 보시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아, 예, 그래요. 예, 크게 보셔야 돼요. 예, 크게. 그러니까는 내가 네. 큰 숲을 봐야 내가 그 안에 이제 디테일한 것도 보이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먼저 크게 보면 용산 같은 경우는 저층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 4개 권역으로 나뉘는데요. 사실 네. 여기 서계청파 원효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보는 이제 견해입니다. 예, 제가 보는 견시에서는 여기 서계청파 원효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용산 아니에요.
예, 거기가요? 예, 여기는 용산구죠. 예. 근데요, 여기 마포생활권이에요. 마포로, 예. 지금 마포생활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마포랑 가깝죠. 자, 그다음에 예. 후암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고도 제한이 좀 완화가 돼 있지만 그래도 고도 제한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러면 용산에서는 가장 부촌으로 불릴 수 있는 지역, 앞으로 용산 내에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여기 네. 동부이촌동 라인부터 아까 한남동 줄기, 여기 한남동 유엔빌지, 한남동 라인이 여기가 용산의 진정한 용산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평 기준으로 저희가 50억 이상을 보는 데가 한남 뉴타운이거든요. 예. 예. 자, 그런데 그럼 지금 아까 투자 금액이 아까 이런 데도 지금 투자 금액이 지금 5억대 가지고는 많이 안 됐잖아요. 근데 예. 지금 우리 시청자 보고 계신데 여기 동빙고동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5억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죠? 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입지 대비해서 정말 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아까 우리 시청자님 지금 최근에 한남 뉴타운 많이 올랐다 그랬죠. 네. 자, 한남 뉴타운이 올해 한 3, 4월 정도에 토지거래, 용산 쪽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해서 재지정되면서 대려 이게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는 한남 뉴타운이 5억에서 7억 사이 올랐어요. 올해 딱 2, 3개월 사이에. 예.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여기다가 5억 투자하는 거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지역도 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되는 지역이죠. 네.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를 좀 그럼 이제 큰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드렸고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사실 용산 내에서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 예전에 그 구역 한남 1구역이 해제가 된 지금 여기 한남 1구역 쪽, 예, 그다음에 여기 동빙고동 일대 요 두 지역 외에는 다 지금 한남 뉴타운이잖아요. 그죠? 네. 예, 저층주거지역이 이 두 군데밖에 없었잖아요. 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신속통합기획으로 2월 말에 선정됐죠. 예, 그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작년만 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여기 뭐 한 5억 사이면 가능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20억 투자예요. 너무 많이 올랐네요. 예. 예. 자, 그럼 마지막 남은 데 동빙고동이네요.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입지는요. 지금 여기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선정된 한남 1구역보다 동빙고동이 훨씬 좋아요. 왜? 자, 앞으로 여기 가보시면 가보시면 여기 파크사이드 서울이라고 지나가다 들어보셨죠? 봤습니다. 예, 들어보셨어요? 예, 지나가다 봤어요, 저도. 예, 지금 파크사이드 서울이 여기에 있는데 이 파크사이드 서울이요. 좀 있으면 이제 일반 분양 들어가거든요. 예. 예, 오피스텔만 평당 2억이에요. 그 가격이 자, 그리고 너무- 파크사이드 네. 서울이 내년에 입주해요. 내년에 예. 입주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이 여기 나인원 한남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일로 옮겨와요. 얘가 원탑이에요. 아.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사실은 얘가 지금 예전에 유엔사 부지 개발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밑에 수송부 부지 있죠. 네. 밑에 수송부 부지가 얘보다 면적이 훨씬 크고 또 이쪽으로 또 신분당선이 연장돼요. 그러니까 유엔사 부지보다는 수송부 부지가 더 입지가 좋다라는 거죠. 네. 그럼 얘가 앞으로 또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얘보다는 또 얘가 또 원탑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원투탑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민족공원 100만 평 끼고 있는 예. 신분당선 연장되는 그리고 바로 뒤편이에요. 자, 그다음에 한남도 타운이에요. 여기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격 오르는 지역이에요. 그죠?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압구정동 아시죠? 얘긴 들어보셨죠? 알죠. 예. 자, 압구정동 투자금액 비싸죠? 많이 비싸죠. 네. 자, 압구정동에 만약에 재개발을 할 만한 지역, 이런 동빙고동처럼 재개발을 할 만한 지역에 내가 10억 정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투자 안 하실래요? 해야죠, 거기는. 근데 여기 왜 투자 못 하세요? 고민되는데 이번에 좀 제가 이제 아마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예, 이해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나누면서 아마 투자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굳건하게 쓰신 것 같습니다.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또 7월 5일 첫 번째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 내리는 오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